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11월 10일에 빼빼로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광군절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네. 오늘 그 알리바바당 다 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온라인 쇼핑?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20일 전. 2주 전부터? 네, 2주 전부터 시작하고요. 오늘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날이고 보통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 나왔다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네, 좀 있는데요. 좀 작년에 좀 각도수를 나올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왕정 차장한테 이 광군절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작년 수준 정도는 나올 것 같다. 여기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이 7% 올라가는 거 아마 남궁재훈 주임이 이 업계 들어와서는 처음 보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좋은 거 경험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수가 업계 이렇게까지 올라간 건 처음 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남궁재훈 주임도 1년 반 정도 됐나요? 예전에 인피니티 네, 처음 그렇습니다. 왔을 때부터 네. 하면 1년 반? 2년 가까이 되고 2년 가까이. 1년 반 좀 넘었습니다. 네, 그 되게 이제 과열되는 시장도 네. 보셨고 이번에 되게 좀 공포스러워죠. 그렇습니다. 네, 막 주식 줄이고 싶고 그죠? 네, 그런 공포스러운 장에 여러 가지로 경험은 하시는 건데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우리가 기록도 하고 또 특히나 우리 남궁재훈 주임은 미국 시장을 계속 브리핑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겪는 경험이 평생 이제 갈 거예요. 평생. 근데 틀릴수록 좋아요. 틀릴수록 예전에 제가 9.11 테러 때도 틀렸고 94년부터 입사해가지고 좀 틀리는 게 내가 왜 틀렸을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시장은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틀리면 틀린 대로 내가 뭘 잘못 봤지 뭐 중요 순서대로 봤을 때 뭐가 이번에는 내가 잘못 본 거지.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방송에서 금리가 떨어져도 주가는 안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금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많이 이 평생 중요한 자산이에요. 그런 부분들 한번 그 정리를 따로 메모를 해서 평생의 자산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어제 미국 시장 다우가 3.7% 오르고 나스닥이 7.3% 올랐는데 한번 쭉 한번 가볼까요? 네, 일단 3대 지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다 CPI 지표를 좀 환영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다우 3.7%, S&P 500 5.5%, 나스닥 7.35%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전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IT가 어제 8.33%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자유소비재가 7.7%, 부동산도 7.75% 상승을 했고요. 커뮤니케이션도 한 6.3%, 금융 쪽도 5% 넘게 상승을 하면서 섹터 쪽에서도 폭등을 했습니다. 전 섹터가 뭐 다 올랐고 가장 많이 오른 게 일단은 그동안에 제일 많이 빠졌던 IT가 8.33으로 오르면서 한 달 기준으로도 이제 10% 상승이 됐고 아직까지 한 달 기준으로 플러스가 안 난 섹터가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0.73%. 그렇게 올랐고 일단 금리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도 금리가 혹시 안 빠지면 그러면 좀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국채금리가 어떻게 됐죠? 어제 10년물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8bp 빠지면서 3.81 기록을 했고요. 2년물은 어제 25bp 하락을 하면서 4.3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도 어제 2.3% 빠지면서 107.9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큰 폭으로 빠져졌다 그죠? 10년물 국채금리 3%대로 보니까 되게 너무 반가워요. 집 나간 애가 거의 뭐 한 달 만에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영국 10년물, 뭐 2년물도 다 같이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쪽도 어제 10년물이 17bp 하락하면서 3.4
3.29 그리고 2년물도 13bp 하락하면서 3.1%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반면에 파운드와는 한 3.13% 조금 올랐었던 모습입니다. 예, 달러 인덱스도 네. 같이 빠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달러 인덱스가 2.44% 빠졌기 때문에 네. 다른 통화 같이 우리나라 네. 뭐 원화도 마찬가지로 오늘 뭐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영국 금리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뭐 홍사훈 기자님이 한국 금리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은행이 너무 미국 금리를 바라보면서 지금 과도하게 올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라 좀 여건이 안 좋거든요. 이 가계대출, 기업대출. 제가 신문 보다 보니까 가계대출 은행에서만 1100조가 넘고요. 기업대출도 뭐 1000조. 그게 은행에서만 그렇고 실제로 뭐 보험, 증권, 다른 데서 빌린 거 다 합치면 뭐 가계대출이 지금 1900조나 되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따라서 올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 3.29. 네, 그리고 다른 뭐 유럽, 일본 보면 다 금리가 되게 낮아요. 금리 낮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뭐 역전돼서 막 전부 다 미국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비트코인도 계속 좀 노이즈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 어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거의 18,000불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18,000불 정도 올라왔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거의 $1,000 정도였는데 $1,300 넘어서면서 한 18%, 19% 올랐고, 바이낸스 코인이라고도 있습니다. 뭐 그것도 한 15%, 그리고 카르다노 코인도 한 16%, 그리고 리플 코인 이런 것들도 한 19%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인 쪽도 최근에 제가 사진으로 첨부를 했는데 어제도 대부분의 코인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섹터별로 보면 우리는 일단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니까. 네. 예. 지금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네. 필반 지수가 10.2% 올랐습니다. 이 필반 지수 안에는 여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네. 엔비디아나 AMD, 마이크론, 엔비디아, AMD 어제 14% 넘게 상승을 했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 7.68% 상승을 했습니다. 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0불이 됐네요. 네. 이 한국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네요. 보니까 엔비디아가 비트코인이랑 가상화폐 시장이 뭐 안 좋으면서 큰 폭으로 이제 빠졌었는데 한 방에 다 회복하는 그런 상승이 나왔네요. 이게 상승이 들어가더라도 이 장악형 상승이냐 지난번에 빠졌던 거에 뭐 절반 3분의 1 그런 수준의 상승이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어제 보니까 최근에 낙폭이 컸던 주식들도 아주 그 하락을 다 장악하는 상승이 나온 것 같고 리오프닝 쪽은 어땠어요? 네, 어제 리오프닝 쪽도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니발도 한 14% 정도 올랐고요.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나 RCL 같은 경우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항공주 델타 에어라인 6%, 라스베가스 샌즈는 조금 약했지만 2.65%, 그리고 에어비앤비 한 6.9% 이런 리오프닝 쪽도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전날 뭐 에너지 주식도 큰 폭으로 네. 이제 빠졌었는데 어제 유가는 아주 소폭 0.4%. 소폭 올라서 예. 배럴당 86.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소폭 올랐는데 에너지도 반등이 네. 그래도 다 들어왔네요, 보니까. 네, 반등이 좀 소폭이나마 나왔고요.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은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 3.75, 그리고 이오지 1.93% 올랐습니다. 예. 금융주 쪽은 어땠나요? 금융주 대체로 4%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블랙록이 어제 한 13.5% 오르면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블랙록이 몇 프로 올랐다고? 13.5% 올랐습니다. 네. 집 팔아서 사고 싶었던 주식. 그죠? 예. 제가 미국 주식 보면요.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기업에 대해서 미래를 전망하기가 되게 힘든데 우리가 이제 운용업을 하니까 잘 알잖아요. 이 ETF 전 세계 1등이지 않습니까? 이 블랙록이 운용하는 자산이 거의 뭐 1경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이제 지수 전체가 다 뭐 20% 이상 빠지면서 AUM이 이제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보면 계속 뭐 새로운 ETF 출시하고 그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정말 금캐러 가지만
옆에서 이제 청바지 파는 회사가 블랙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회사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큰 폭으로 올랐네요. 에너지는 1%도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수 대비 네. 어느 정도 아웃하면서 올랐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다우가 3.7, S&P 500이 5.5였기 때문에 에너지에 한 2%밖에 못 올랐기 때문에 언더를 그렇죠. 했습니다. 다우보다도 한 1% 넘게 언더를 했고요. 그렇죠. 나스닥 대비해서는 거의 한 6% 정도 언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전 섹터가 올랐지만 에너지는 그래도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렇네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도 최근에 계속 약세였는데 네. 자동차도 이제 반등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GM이나 포드 각각 한 4.4%, 6.5%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루시드와 리비아 실적 발표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좀 크게 하락을 했었다가 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루시드가 한 8%, 그리고 리비안이 어제 17.4% 상승을 하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했었던 폭을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뭐 1%대 올랐는데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나라의 헬스케어 바이오랑 달리 미국은 존슨앤존슨이나 일라일릴리 파이자 이런 기업들은 다 이제 약간 좀 방어주 필수 소비재 성격이 강해서 방어주도 약간 방어적인 상승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어제 CPI가 이제 나왔으니까 네. 연준위원들 발언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근데 뭐 안 봐도 뻔해요. 뭐 네. 그러겠죠. 굉장히 원칙적인 발언들 아마 계속 네. 하지 않았을까. 뭐 아직까지도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했나요? 뭐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 일단 미니애폴리스 닐 카시카리 총재는 피봇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 경제가 여전히 소프트 랜딩 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물가를 잡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달라스의 로리 로건 총재는 10월 CPI는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조만간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추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슬로우다운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그러네요. 네, 근데 다만 이런 변화를 완화 정책으로 여기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클리브랜드 로레타 메스터 총재입니다. 투표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번 네. 발언들이 좀 중요하고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끈질기다. 고물가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긴축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따르는 위험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결국은 금리 인상폭은 경제 상황에 달려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총재는 고용 둔화는 좋은 정도이다. 실업률이 최근에 3.7%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것 같고 10월 CPI는 한 달 수치일 뿐이다. 잠시 안도할 수는 있지만 승리는 여전히 멀다. 그렇지만 이 스태핑 다운 금리를 약간 조절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 메리 델리 여는 총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집값이 최근에 가파르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래 좀 속도 조절 얘기를 하신 분인데 스태핑 다운 얘기를 또 하셨네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패트릭 하커 총재는 제한 영역에 다가가고 있고 속도를 늦춰야 한다. 50bp 인상도 여전히 큰 폭이고 금리 한 4.5% 정도가 되면 인상 중단을 원한다라고 하면서 지역에서 경기 둔화의 신호를 받고 있다라는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총재들 약간 슬로우다운에 대한 좀 부분들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모든 연은 총재들이 조금 혹시시한 발언을 계속 했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패트릭 연은 총재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또 했네요. 이 정도 분위기면 속도 조절이 확실히 있겠네요. 그 페드 와치에서 아마 변화가 좀 크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네, 12월 달에 50bp냐 또는 75bp냐 인상 확률이 5대5, 6대4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확인했을 때 50bp 인상 확률이 83%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2월 달에는 25bp 인상 확률이 52%, 내년 3월 달에는 25bp 인상을 할 확률이 49%까지 올라오면서 최종 금리의 수준이 한 4.75에서 5% 정도 확률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월 달에 50bp 인상을 하게 된다면 한 5%에서 5.25%
될 확률을 한 30%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홍사원의 경제소 가서도 뭐 5.5에서 6%뭐 그렇게는 안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페드를 믿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페드 와치의 이 금리 인상 확률도 확 내려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페드 출입 기자 또 닉 티미라우스 또 CPI 나오고 또 바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요? 이분이 뭐 거의 대변인 같은 기자잖아요. 최근에 이분이 쓴 기사들이 상당히 화두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네. 어제 또 기사를 썼고요. 그 내용 좀 살펴보시면 이번 10월달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12월 회의에서 50bp 인상할 것으로 보면서 이미 페드는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원문도 같이 참고를 했는데 네. 여기 보시면 to slow the pace of rises 이렇게 해서 이미 시그널을 줬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파월 의장은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지난 FOMC 성명서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또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의 속도는 좀 덜 중해졌고 인플레가 둔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인상 속도를 낮출 것이다. 또 이런 내용들이 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연준 위원들도 스태핑 다운이나 슬로우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또 닉 티미라우스의 기사에서도 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이 기자가 유명해지게 된 게 뭐 이 빅스텝에서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라갈 때에도 미리 그죠? 네.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호키시하게 금리 인상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먼저 언급을 해주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늘 뭐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예,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연준 내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 얘기는 네. 의사록에서 나올 만한 얘기거든요. 며칠 후에 의사록이 나오는데 네. 거기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이 블랙아웃 기간에 얘기를 못하는 걸 이는 이 기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이 기자를 통해서 먼저 흘리는 그런 약간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시장하고 소통이 먼저 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올 또 우리가 이제 좀 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나요? 네, 오늘 밤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는 59.5인데 전월 대비해서 신뢰지수가 조금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가 5.1%로 블룸버그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달이 5%였는데 이거 대비해서 조금 올라갈 것으로 컨센서스는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9% 지난달과 동일하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 또 오늘 밤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CPI 얘기는 우리 최일호 상무님이 해주실 거죠? 예, 그러면 CPI 이제 결과 나온 것 가지고는 우리 첫 필미에서 좀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제 주요 기업들 동향. 네, 어제 애플이 한 8.9% 올랐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출하량 한 79%를 담당하는 폭스콘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이쪽에 22년도 3분기 매출액 쪽을 보시면 388억 타이완 달러 나오면서 예상치 413억 타이완 달러 하회했습니다. 다음 분기에 스마트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번 주 초에 애플은 폭스콘 이 정조 공장이 대폭 줄어든 캐파로 가동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한 가동률 70% 80%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아이폰 14 프로나 14 프로 맥스의 출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폭스콘의 매출은 그래서 예상치를 좀 하향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또 다음 분기도 조금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이런 부분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악재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면서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인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중국 ADR 중국 테크 기업들이 네, 또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죠. 중국 기업들 다 올랐습니다. HXC라고 하는 나스닥 골든 드래곤 차이나입니다. 네. 이쪽도 지수가 7% 넘게 올랐고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뭐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네디즈, 핀두어두어, 빌리빌리, 니오 등의 이런 나스닥 상장 중국 기업들 대체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중국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뭐 중국 기업이라서 또 빠졌다는 부분보다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다 이 정도 빠졌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분명히 이제 정치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리 빠졌던 부분도 있고요.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코인 관련된 선거는 얘기를 해주셨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비트코인이 한 17,000불 정도, 17,500불을 좀 안 되게 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고 태양광 관련주들도 어제 쭉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안 오른 종목들이 거의 없지만 어제 네. 태양광 쪽도 크게 올랐습니다. 뭐 인페이즈 에너지나 뭐 썰런 같은 종목은 27% 상승을 했고요. 네. 썬파워 같은 종목도 19.6%. 그래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 그 중간 선거 때 공화당 쪽이 우세를 가져가지 않을까 하면서 하락을 하기도 했었다가 네. 이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일제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랄프로렌이라는 종목이 어제 한 5.8%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고요. 대체로 S&P 500 기업들이 한 90% 가까이가 실적 발표를 예. 한 상황입니다. 일단 회계년도 23년도 2분기 매출액이 1.58 빌리언 나오면서 YY로 5% 증가를 했고요. EPS 2.33달러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3.4% 기록을 했고 북미랑 유럽 지역에서 각각 한 3% 네.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YY로 17%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한 높은 한 자릿수 한 5%에서 한 7, 8%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최근에 실적 발표도 거의 끝나가고 있고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도 시가총액이 되게 작은 종목들입니다. 또는 S&P 500에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서 몇 가지는 네. 조금 생략을 했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뭐 90% 정도가 발표했고 네. 이번 주에 이제 여러 개 몇 개 기업들 남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네. 실적 시즌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요. 시장이 안 좋고의 이제 실적 시즌이 영향을 조금 주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그럽니다. 그죠? 네,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안 좋은 기업들은 큰 폭의 하락도 했고요. 빅테크 뭐 우리가 그 시총 라지 캡이든 스몰 캡이든 상관없이 많이 빠졌는데 시장 자체가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다우가 15% 올랐고 S&P 500이 9.5% 그리고 러셀 2000도 한 달 동안 10.4% 오르면서 약간 이제는 리스크 오프 분위기에서 약간 리스크 온 분위기로 살짝 이제 돌아서는 그런 뭐 느낌이 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바로 이 CPI를 비롯해서 경제 지표들 페드가 원하는 그런 수준이 나오면서 그런 약간의 턴어라운드가 이제 좀 시작된 거 아닌가. 그래도 뭐 방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